안녕하십니까. 보드라운이면 컨설팅 송호혁입니다. 신호가 많이 약하네요. 그래서 방송을 잠깐 중지를 했다가 다시 그냥 방송을 쏟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같이 올릴 거라서 녹화는 해야 하거든요. 황성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과 운명에 대해서 이제 불려지는 이름이 어떤 거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방송 보시다가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름의 관계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이름에 의문 나시는 부분들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은 참고로 태어날 아이가 있는 산모님이나 그 다음에 심각하게 계명을 여기 가서도 자꾸 나쁘다고 저기 가서도 계명하라고 자꾸 여기저기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 제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따로 스팸해 주시고요. 서훈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니 지금 다른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뭐 따봉 늘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름은 우리의 상징 체계입니다. 송기훈님 안녕하세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름을 부여받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었기도 하고요. 뭐 철학관에 짓기도 하고 부모님이 지어주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릴게요. 다 팔자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 이름을 부여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름의 그 오행으로 보면 어디냐 또 구성학적으로 보면요. 그 화에 불에 해당되고요. 오행으로는 불에 해당되고 얘는 이궁. 공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궁이라고 해서 높은 명분, 명예, 계약, 그 다음에 논리, 신용, 공부 이런 높은 밝은 존재예요. 그 뭐예요? 이름은 나를 상징하게 하는 상징 체계라 보시면 됩니다. 김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치과계 마이다스 우리 김경 원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방금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려지는 상징 체계, 그 다음에 우리를 브랜딩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지에 대한 우리의 수식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볼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글이란 언어는 소리 언어 중에 하나, 유일한 소리 언어입니다. 사실 영어도 소리 언어긴 하지만 영어는 약간 표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뭔가 주역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이고 연구가 되어지는 학문이고 굉장히 제3국 다른 나라나 원시나 이런 좀 이렇게 많이 후진국에서 한글을 실제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준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창씨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름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한자 방식으로 이름 짓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게 된 게 이제 1900년도 초반에 그렇게 지었거든요. 왜냐면 일본 이름과 그 다음에 중국 한자는요 소리 언어가 아니라 뜻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마사키 게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조센징을 좀 많이 본질을 흐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이름 짓는 거예요. 일본 이름 짓는 방식을 지어버리자 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문화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일본 글자는요 사격이라고 해서 사주팔자와 있는 그것처럼 네 글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다 합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 한자 방식의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자 방식에 있는 이름 짓는 방식이 수리성명학이라고 하고요. 수리획으로 해서 하는데 참고로 32획이 요행격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획인데요.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획수가 32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군신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획수를 가지고 좋은 획수라고 길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부분 때문에 1980년대에 한글 파동 성명학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자음파동만 진행이 됐고, 그 학파에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게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든지, 아니면 소리 에너지 학회라든지, 굉장히 많이 뭐 음파나 여러 가지 막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음파동을 한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이름은 불려지는 존재거든요. 불려지게 되면 우리가 그 물은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물한테 사랑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육각체에 해당되는 그 주파수가 전달되면서 육각형으로 세포를 이루고 있고요. 미워 죽어라고 하면 세포가 막 다 막 분열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막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한테도 고마워 사랑해라고 하면 잘 자라는 거고, 밥도 사랑해라고 하고 애정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에너지가 오래 가는 것처럼, 이 우리의 소리, 언어, 이 한글이 언어, 소리 언어라는 거는 좀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을 한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 불려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한글 방식, 한글 이름, 뭐, 보람, 이런 여름,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한글 파동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한글 파동도 이젠 자음과 모음이 나눠지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이런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신성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붉은색을 생각하면 뭘 떠올리죠? 열정을 떠올리죠. 열정을 떠올리고 뭐예요? 밝은 걸 떠올리죠. 그러면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중에 불에 해당되는 걸 떠올리고요. 이건 주역으로 하면은 뭐 이궁이라고 해서 높은 명예, 질서, 논리, 공부 이런 거. 이유란 파동 성묘학은 거기를 까는 건 아니고요. 이유란 파동 성묘학은 자음 파동입니다. 모음에 대해서 전혀 디테일하게 설명이 없는 곳이고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곳입니다. 네. 그쪽 라인도 다 이미 있고요. 근데 거긴 제가 쓰지 않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우리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용신이 화예요. 그리고 저는 이궁에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는 용신이 두 개예요. 목과 화라서 저는 항상 청색 옷만 있습니다. 옷 입는 색깔은 전부 다 청색, 채식 이렇게 먹지만, 제가 먹는 음식은 화용신이라서 고기만 먹거든요. 근데 이제 오행을 떠나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요? 연동해서 이제 잘 유추해 보세요. 이건 추리예요. 자, 붉은색을 떠올리면 뭐예요? 열정이 떠오르고 밝음, 강렬함, 힘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남들 앞에 나서는 것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 이거는 오행에서는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주에서 말하는 화 많다는 건 좀 달라요. 운명이 입체적으로 연구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또 얘는 어떻게 돼요? 색깔은 붉은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술, 고기, 커피, 쓴맛, 그 다음에 술 이런 게 오행의 그 오행부터 모든 용신부터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 고기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10년 대운에 꺾이기 시작해요. 혹시나 10년 대운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물은 뭐예요? 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은 어떤 색깔? 검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품, 어둠, 내명, 감성, 주역으로 따지면 감궁에 해당돼요. 한상훈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불의 존재로 살고 있는데 10년 대운에서 뭐예요? 물이 들어와 버리면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힘들어하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되죠? 고기를 먹어야 하는 내 성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해물을 먹고요, 짠 걸 먹고요, 뭐 술도 안 먹게 되고 막 고기 짠 거 이런 거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 본질인 내 불이 박살납니다. 이해가세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주는 시련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운명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자는 방향, 그 다음에 언어, 행동, 이게 전부 다 오행이 있고 나의 운명적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있는 이름을 일방적으로 이름 갖고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본질과 성격, 성향 모든 운의 흐름을 다 분석을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화려한 존재인지, 내가 남과 연결해야 하는 존재인지, 내가 공부해야 하는 존재인지, 영업해야 하는 존재인지 이런 게 다 명확하게 나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과 음식과 옷 색깔과 자는 방향과 이게 전부 다 역학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에서 하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예요? 내가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다 고정관념과 습이 강해요. 습.
그 습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음식, 운에 해당되는 음식, 이 사람한테 맞는 운에 해당되는 옷 색깔, 이 사람한테 맞는 운에 해당하는 자는 방향, 이 사람의 운에 해당되는 체질 나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체질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언어, 행동, 직업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운을 알게 되면 내가 준비하게 되고 이름뿐만 아니라 나를 강성하게 해주고 나를 중심을 잡게 해주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게 내 운명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물을 먹고요. 또 하나. 자, 우리가 서양 점괘 중에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휴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걔는 뭐냐면 64쾌와 그 다음에 그 별자리를 합친 거예요. 서양 점서술과 이 64주역을 합친 건데 얘는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생, 열, 월, 일, 시, 분, 초까지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13개의 행성에 맞게끔 그거에 대해서 다 이 사람의 운명이, 본질이, 성향이, 흐름이 다 결정돼 버려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람들의 생년월일시를 확인하면 사주, 명리, 자미두수, 기문동과 같이 공부 안 했습니다. 매화역수, 구성학,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역학을 통합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구성학은 행성이거든요. 이 사람 성향 다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우리의 본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론이고요. 이 근본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소로 태어났으면 황소로 엄청 그 우람한 황소로 자랄 것인가, 아니면 풀 먹는 그냥 젖소가 될 것인가, 젖주는 젖을 짜주는 또 소가 젖소가 될 것인가, 풀 먹는 그냥 뭐 한우가 될 것인가, 다양한 본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안 바뀌어요. 왜? 풀을 먹는다는 하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미치죠. 미친 소가 되는 거예요. 소는 고기를 먹으면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본질과 다르게 살면은 인생이 좀 꼬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호랑이로 태어날 수도 있죠. 호랑이는 어떻게 돼요? 호랑이 풀 먹고 자라나요? 호랑이는 날렵하고 날쌔고 순간적이고 민첩하고 남의 고기를 먹어서 그 힘을 얻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장도 짧아요. 왜? 고기는 장이 길면 부패되거든요. 짧고. 근데 초식동물은 장이 길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본질이 달라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본질은 정해져 있고 그 본질대로 계속 갑니다. 근데 뭐예요?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게 있죠.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얘는 뭐예요? 10년마다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계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 같은 경우는 팔자가 일관됩니다.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그냥 흐름이 없어요. 망나니짓을 안 하면 그렇게 잘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수저 분들은 불로 태어나는데 물에 갇혀 태어나거나 계속 외부적으로 안 좋은 운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죠. 힘드니까 감정적으로 매달리죠. 제가 옛날부터 항상 말했던 거 있죠. 감정은 내가 아니다, 기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한테 치이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외부적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운명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감정,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요즘에 컬러 테라피가 유행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감정 떠올려서 색깔들을 무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보다 좀 더 그 내면에 있는 깊은 것들을 찾는 거예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휴먼 디자인 있죠. 걔네들은 뭐가 있냐면 별자리 13개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에 따라서 사람이 성격이 결정되고 무의식과 유의식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재능 다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운명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짓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 이름도 지을 뿐만 아니라 이름에 해당되는 본질적인 것들을 전부 다 컨설팅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좀 금액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장명이나 아이들 이름 짓는 거에 매달리냐면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이 없다 함은 무조건 불려지는 소리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이 외부적 그 고정관념이 습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바뀝니다. 실제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컨설팅도 하고 먹는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배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관상 바뀌고요. 일이 바뀌고 매출이 달라지고 흐름이 달라집니다. 왜? 내 페이스대로 가니까요. 내 운을 강성하게 하는 방법론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만 주는 게 아닌 그 이름에 대한 역학적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저는 다 오픈해요.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시기, 언제 대운에 왔고, 언제 몇 년도에, 언제 몇 월에, 언제 운이 꼬이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이름이 다르다. 그리고 불려지는 소리 에너지는 뭐다? 우리가 불리면 불릴수록 그 운에 해당되는 운기를 우리가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려지는 대로 살게 돼요. 그 불려지는 대로 사는데 불려지는 것도 레벨이 있다. 그래서 일반 자연파동도 있고 뭐 여러 학파들이 많아요. 뭐 자미성명학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명확하게 사주, 팔자, 명리, 흐름을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성묘학 공부할 때 너무 성묘하기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도 사주 공부 좀 하신 분들은요, 한 달이면 이름 짓고 한 달이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건 귀한 건데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역학을 통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성, 흐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름 웬만하면 개명이 나는 개명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그냥 저한테 따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걸 감명을 제가 따로 해드립니다. 감명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런 운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용신 컨설팅이라고 해서 먹고 입고 쓰고 자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도 제가 따로 컨설팅 해드려요. 그런 부분도 따로 이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나를 위하는 것, 나를 위하는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하는 행동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있고 옷 색깔을 입고 이런 게 다 나를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인 거예요. 거기에 저는 이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대략적으로 빅데이터화 시켜서 보여드린다는 거죠.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너 이름 안 좋으니까 팔자 안 좋고 바꿔, 너 안 바꾸면 고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다 보여줘요.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신이 가장 좋은 방향성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진정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것도 컨설팅을 하시는 것도 기업 컨설팅도 전부 다 진심을 다해서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쁘다 저기 나쁘다 그거 제가 다 중간에 판결하고 다 따로 해석 다 해드릴게요. 해석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산모분들은 아이를 태어날 때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이름을 많이 결정하는데 정말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오니까 이름을 좀 간과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 이름에 대해서는요, 아이 이름이 간판이고요. 아이가 가장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운명 지어지는 게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정말로 이름에 목숨 걸고 이름을 정말로 명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참고로 저한테 이름을 아이가 지으면요, 제가 부모 상담을 간단하게 좀 해드려요. 왜? 부모의 운을 제가 안내드려서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운을 먼저 봐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인생이 어떻게 꼬여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서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아이 컨설팅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을 받는 거지, 아이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아기가 먼저예요. 저는 제가 고생도 해봤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턱이 4번 들어갔고 안면 비대칭에 막 몸이 진짜 막 힘들고 진짜 흑수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 지어주는 게 제일 소중한 선물이고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 이름을 지는데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제 페이스북 여러가지 후기나 글들 다 써놨습니다. 깊이는요, 옛날에는 몇십 년 한 사람들이 이제 대세였어요. 근데 당연히 연수를 이길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연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과학이에요. 그 종이 한 장 쓰는 게 아니라 1000장 씁니다. 1000장. 예. 빅데이터는요 48만 가지 데이터 가지고 승부하고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름도 이제 과학이에요. 팔자도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소중한 아이 이름 지어주는 거 정말로 귀한 선택이고 정말로 얼마만큼 그거에 몰입해서 그 진행을 해주는 사람을 찾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일일이 다 작업을 하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쓰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다 수작업 하고요. 알고리즘 전부 다 짜서 하고요. 부모님들 상담 다 진행해 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선택할 때 정말 내 인생에 이 이름이 나한테 정말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이름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뭔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 바꾸라고 안 해요. 성인들은 그냥 딱 감명해드릴 때 이렇습니다. 끝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언제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안 맞고 그런 걸 모르고 사는 것보단 알고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그쵸? 음식, 행동, 언어. 직업이 10년 대운 바뀌면요 직업 바뀌어요. 직업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뀐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안 바뀌게 되면 망하거나 오히려 그냥 평타 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평타는 평균치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름 그 이상의 가치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못 찾아요. 다. 왜? 이쪽 바닥 안 오셨잖아요. 고객들은요 몰라요. 근데 이름 바꿔서 또 가면 또 나쁘다고, 너 나쁘다고, 계속 나쁘다고 하면서 계속 개명을 권하거든요. 다 자기들이 그 공부한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맞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인생 그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중립적으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 이 운의 흐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고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뭐 진심이나 거짓말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양심을 믿고 진심을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은 나를 불려지는 에너지고, 불려지는 소리의 에너지는 유일하게 우리 한글이 대세다. 그리고 한글 파동 성묘학이 되어왔고 한자 방식으로 이름 짓는 수리 성묘학은 맞지 않다. 그리고 걔는 뜻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 언어인 우리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한자 획수로 하는 거 100% 중에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한자 획수, 한자 획 맞추고 한자로 막 이름, 한자 이름 바꾸는 분들 있잖아요. 5%입니다. 에너지 거의 안 줘요. 한글 소리의 에너지가 더 강력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오행 중에 충이 되는지 합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맞춰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장명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명가 전에 또 치유센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명을 할 때도 이 장명의 부족함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학들을 공부를 했고요. 자음파동, 모음파동, 용심파동 별걸 다 공부를 해서 통합을 했고요. 이름, 당신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그 불려지는 이름 하나, 정말 자기 자신의 중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개명한 분들 제가 그러거든요. 저한테 개명하지 마시고 용신 컨설팅 간단하게 받으면서 그냥 본인 인생, 본인 이름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해석해 주면 괴로워하거든요. 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름이 아닌 다른 걸로도 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용신 컨설팅 63일의 기적. 왜 63일의 기적일까요? 21일마다 세포 주기가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21일마다 3번에 걸쳐서 체질, 옷색, 팔체질 다 나옵니다. 사상체질도 다 나오고요. 왜? 태어난 시점에 장기가 결정되어 있고 당신이 어디 장기가 위험하고 어디 장기를 관리를 해야 하고 다 나옵니다. 그게 또 장기는 뭐예요? 감정과 연관되어 있죠. 감정이 어떤 감정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근데 그 감정은 색깔도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지고 어떤 떠오르는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근본론, 당신의 신년 대운, 당신의 연운, 월운 전부 다 흐름이 바뀐다는, 끊임없이 바뀌는 것들. 근데 뭐예요? 정해진 거. 내 팔자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것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운을 확인해 준다는 것. 저는 그거를 이름과 같이 승부한다는 것. 여러분의 아이, 태어날 아이도 이 이름에 대해서 안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는 인명이 바뀌고 관상이 바뀌고 아이가 정말 자기답게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본질적인 궁극의 그 흐름을 주는 그 이름,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에서 하고 있는 용신파동 성명학 63일의 기적, 뭐 용신 컨설팅 뭐 이런 부분. 자,
이름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갓난 아이들 가능하고요. 7살 미만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그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강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 왜? 습을 버려야 하거든요. 그게 다 내 과거에 오염된 기억이 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답게 사는 것. 왜 스티븐 잡스가 청바지와 검은색 티를 입었을까요? 왜 이재명 얼마 전에 대선 후보였죠. 민주당 경선 후보가 왜 남색 슈트를 자주 입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 본질이고 핵심이다는 것. 그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단순 사주만 가지고 물이 많다, 불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역학을 통합해서 모든 거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이름이 이제 어디 가서 상담받아야 할까요?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진행을 하고 또한 흐름을 바꾸고 내 운명을 내 위주로 살고 싶은 분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도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표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좀 신호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또 상담 이야기 있고 제가 오늘 날을 새가지고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왜 우리는 브랜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덴티티와 브랜딩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름과의 관계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걸 들었을 때 내가 얕으면서 깊어 보이는 이런 내용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이름, 당신의 이름은 어느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의 본질과 얼마나 같을지 다를지 그 부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접수 후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도 많이 하고 무료 점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운도 봐주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니까요.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송우혁, 제가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름은 그만큼 소중합니다.